이제 집합 좀 잠깐 봅시다. 집합은 원래 처음 배울 때가 힘들어요. 제일 처음 배울 때. 왜냐하면 다 외워야 되니까. 새로운 약속들이잖아, 집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고 두 번째 배울 때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암기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진 않은데 또 이제 처음 볼 때는 좀 살짝 애매하고.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집합에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시험에서. 그래서 보통 집합 정도까지가 우리 이제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이 집합 전체가 집합 연산 정도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명제도 좀 들어갔는데 이제 명제부터 마지막까지가 있어서 보통 집합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파트들인데 그 보면서 너희들이 모르는 것만 있으면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합 나와 있죠. 그래서 집합은 뭐 정의를 모르진 않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형용사 들어가 있으면 집합 아닌 건 아시죠? 뭐 잘, 이쁘다,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 있으면 키가 크다 이런 거 다 집합 아닙니다. 집합이 되려면 가장 크다 뭐 이런 거 집합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뭐 있냐? 아, 가장 잘하고 잘하고는 다른 거야. 알았지? 가장 잘은 탑이니까 딱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웃기긴 하죠. 가장 잘은 내가 봤을 땐 집합 아닌데 얘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조금 살짝 애매해요. 그냥 키가 가장 큰 하고 키가 큰 하고는 구별해야 이게 더 맞아요. 키가 가장 큰 건 재면 되니까 키가 가장 큰 거는 집합이고요. 한 명이 있더라도. 근데 키가 크다라고 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집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고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옆에 볼까요? 집합과 원소의 관계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엘리먼트, 삼지창 쓰는 거 아시죠? 엘리먼트 우리가 쓰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보통 A 이렇게 쓰시고요. large A 이렇게 해서 집합이고 원소입니다. 이거 반대로 써도 상관없는데요. 입만 이렇게 벌리면 됩니다.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저렇게 쓰진 않지 잘.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래서 입을 집합 큰 쪽에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돼.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뭐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 그냥 바로 집합하고 집합 관계가 바로 나와 버렸죠. 그래서 large A하고 large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냐 없냐 이런 게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contain입니다. 그래서 C를 쓰고죠. 그 다음에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는 element, 요소, 원소 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책에 그냥 이걸 한번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서술하고 있다 보니까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것만 조심하면 되냐면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때 내가 이제 구별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 녀석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혹시 얘 기호 이름 알아? 기호 이름 알아? 그쵸? 그치. 이거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안 돼. 이렇게 집합 안에 있을 때는 알았지? 얘 이 기호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요 모양 기호. 요 모양의 기호 이름이 뭐라 그랬지? 파이입니다, 파이. 저것도 파이하고 똑같아. 그 동음 이어야. 알았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파이하고 똑같은 말이야. 아니, 똑같은 발음이야. 너희는 이거 파이라고 있잖아. 그거 똑같아. 그냥 파이야. 얘를 원소로 볼 때는 무조건 파이라고 읽어야 돼. 그래야 구별을 하는 거야. 알았죠? 저렇게 들어있으면 공집합 이렇게 하면 집합이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A, B, C, D, E, F, G가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냥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파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 2. 얘는 집합 기호가 있는데 걔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를 내가 A라고 하면 보세요.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얘를 공집합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쓸 때는 공집합. 그러니까 얘를 내가 집합의 기호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면 공집합이라고 읽으시고 어딘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공집합이라고 읽지 말고 파이라고 읽어서 그냥 원소 하나 A, B, C, D 같은 것처럼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라고 읽어야 되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때는 파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걸 완벽하게 구별해서 읽어. 그래야 너희들이 쟤를 원소로 내가 보고 있는지 쟤를 집합으로 보고 있는지가 정확해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공집합 파이. 얘의 구별은 얘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1하고 2가 있죠?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쓰면 이쪽에 있는 것 때문에 맞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맞는 거야. 1하고 2가 부분집합인데 1하고 2가 얘 때문에 얘가 맞는 거야. 그러면 얘도 맞냐? 내가 얘 때문에 말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 집합을. 얘 부분집합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야 돼. 만약에 1하고 2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쓸 거면 얘는 원소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원소로 읽는 거고 내가 쟤를 하나의 부분집합, 집합으로 보고 싶으면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이것도 되긴 해. 근데 이것도 되는 건 여기 있는 1, 2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호들을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애들은 그래도 너희들이 좀 구별하는데 얘 두 개만 읽을 때 구별해야 돼. 하나는 집합으로 읽었어 그럼 공집합으로 읽으셔야 되고 내가 걔를 원소로 봤어 그럼 파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아. 이렇게 얘도 맞아. 얘는 파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그렇게 읽어줘야 돼. 알았지? 그래서 얘도 맞아. 이렇게까지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거 뭐 문제 볼 거 있나? 네, 아닙니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 그래서 그 밑에 주의사항으로 막 적혀 있는 그 녀석만 조금 참고해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있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집합교 안에다가 저렇게 사용하는 걸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고 원소 나열법은 그래도 너희들이 원소 나열법 할 때 1, 2, 3, 4, 5 이렇게 적는 게 좋지 5, 4, 3, 2, 1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2, 1, 3, 4, 5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그냥 1, 2, 3, 4, 5 이렇게 적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적으시면 좋고요. 중복해서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쓸 때 점 3개 땅땅땅 해야 연속해서 됩니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 조건제시법이 나와 있는데 조건제시법은 알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바 x는 여기에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이게 유계약수 이렇게 돼 있어요. x가 6보다 커, 뭐 자연수, 뭐 3의 배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여기가 조건이 나옵니다. 이때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얘만 조심하면 됩니다. x 바 x 할 때 여기가 원소야. 얘가 우리의 원소야. 그리고 이 뒤에가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니까 저 원소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바 이렇게. x는 3 이하의 자연수. 3 이하의 자연수. 그럼 우리가 한째는 뭐가 되는 거야? 1 들어가면 5가 되고 2 들어가면 7 되고 3 들어가면 9가 되고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뭐 벤이 그린 그림인데 그냥 그렇게 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확인하시고요. 5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제 집합의 구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있죠.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때 당연히 유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셀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다음 무한 셀 수 없다라는 거고요. 공집합 셀 수 없는 건 아니랍니다. 없답니다. 그렇지? 유한집합입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유한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공집합은 유한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 안에 있습니다. 셀 수 없는 건 아니랍니다. 셀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유한집합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는 n, a 이게 뭐야? number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집합을 표시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n 공집합 하면 0이 되는 거고 n 여기에 집합을 써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알았지? 그냥 집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 정도.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설마 뭐 저런 걸로 틀리겠습니까? 됐습니다. 유한집합인 것은 물어봤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에서 집합인데 너희들이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이렇게 쓱 봐. 2차 부등식 뭐처럼 2차 그 다음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봐봐. 해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라고, 해를 갖는다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 내가 알고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되고, 판별식 아냐 모르냐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해에 대하여 A가 공집합이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당연히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공집합이야. 당연히 우리가 뭐를 쓴다고?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의 개수가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들만 알면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처음 배울 때 어려운 거야. 집합도 잘 모르고 집합기호도 잘 모르고 그럴 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 자체가 이런 거야. A가 B의 부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말 딱 나오잖아. 그럼 정의는 뭐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돼. 그게 정의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림 그릴 때는 B가 되고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리들은 엄청 많이 나오죠. 어떤 놈이 어떤 놈의 부분 집합일 때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너희들이 이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서로 같다. 서로 같다는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A하고 B가 같으면 되는데, A하고 B가 그냥 같으면 되는데 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거의 정의를 굳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가 B의 부분이고 그리고 B가 A의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가 B의 부분이야 라고 할 때 A가 B가 같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A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B하고 A가 같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A와 B가 같을 때밖에 없는데 이렇게 풀어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선 딱 보자마자 A가 B의 부분이고 B가 A의 부분이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으면 돼. A 원소가 B 원소가 싹 다 같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1, 2, 3, 6이 되니까 1, 2, 3, 6 이렇게 쓰면 되죠. 3, 6 이렇게 쓰면 되죠. 6, 3 이렇게 써도 답은 똑같아요. 아닌가? 똑같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 A 더하기 B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3, 6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1 더하기 B가 얼마가 돼? 9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된지는 그건 조금 살짝 다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값만 물어봤으니까 우린 저렇게 푸는 건데 A가 B의 부분이고 B가 A의 부분이면 우리는 A와 B가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거야. 쉬우니까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집합 사이 포함관계? 미지수. 간혹 포함관계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 나도 이거는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 왜냐면 포함관계니까 A가 B의 부분인데 A 더하기 2가 3일 수도 있고 4A-5가 3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건 너희들이 좀 체크를 해줘야 돼. 반드시. 그리고 거기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오류까지 꼭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A를 구한 다음에 끝내버리면 안 되고 집합의 포함관계도 너희들이 명확하게 봐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A 더하기 2를 1이라고 했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라는 집합은 2하고 3이 되고 B라는 집합은 쓱 봤더니 A가 마이너스 1이면 0. 나 미쳤나 봐.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쳐다보면서 비웃었지.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3. 그래서 A가 얼마야?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0하고 1이 되고 A가 3이 되고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체크해야 된다고. 만약에 얘가 중복이 되면 얘 오류야. 왜냐하면 원소 4개 있는데 얘가 넣었는데 1이 확 나와버린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저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관없어.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4A-5가 뭐가 되냐면 3이 되는 거죠. 1은 저게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4a가 8이 되고 a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여전히 2라고 3이 되고 b라고 하는 애의 집합은 일단 0하고 1이 있고 a가 2가 들어가면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죠. 그래서 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런 오류들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 안 그러면 잘못하면 틀려. 알았죠? 지금은 딸랑 2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맞다라고 되는데 만약에 제가 3가지 경우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오류가 생기면 2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너희 3가지 다 구한다면 3가지 다 답을 더하면 그게 보기에 있겠지. 알았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진짜 집합은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거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꼭 체크를 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게 나오고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다 했어? 잠깐만, 다 한 게 아닌가? 몇 번까지냐? 오늘 거기까지만 할 건데. 자, 해볼게요.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은 너희들 정말 애먹이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이 챕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부분집합은 당연히 부분인 거죠. A가 B의 부분이라던가 B가 A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인데 정의 자체를 알고 싶으면 이 말이 제일 맞습니다. 모든 X가 A의 원소이고 그게 당연히 모두 B의 원소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 A가 B의 부분이다 라는 말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으면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모든 X가 A에 있어. 근데 그게 B에도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같을 수도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저 정의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정의에 A와 B가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어서요. 공집합이 원래는 빠져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빠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제외된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됐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오히려 공집합이 그렇죠. 부분집합이 아닌 것 같은데 공집합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놓고 자기 자신은 진부분집합에서 빼버렸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보시죠. 네, 아까 나온 이제 조심해야 될 것도 나와 있죠. 저걸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어야 돼요. 얘를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어야 돼요. 알았죠? 이거는 파이입니다. 얘 기호 이름이 파이야. 알았죠? 저기서 이제 저기를 공집합으로 읽은 건지 파이로 읽을 건지 봐야 되는데 공집합은 A의 진부분집합이다. 방금 말했잖아. 그치? 저 새끼가 빠져야 되는데 쟤가 들어가 있고 자기 자신이 빠져 있다 그랬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에는 그러면 얘는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이번에는 공집합이라고 읽어야 돼. 왜냐면 내가 쟤를 집합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쟤를 내가 공집합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고 저 위에서는 파이라고 읽어야 돼. 자, 그럼 여기는 파이하고 1은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 1, 2 1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돼 있어. 부분집합은 맞아. 알았지? 진부분집합이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진부분집합이 아닐 뿐이지. 이렇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에서 틀리면 우리 점수 진짜 힘들어니. 자, 부분집합 뵙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나는 다 외우지 않고 경우의 수로 풉니다. 알았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선택이 가능하냐 안 되냐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냐 필수적으로 없어야 되냐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선택이 가능해 있고 없고야. 그럼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다 2의 거듭제곱인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막 이렇게 되니까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막 n-k n-k-m 이런 것들은 있고 없고 필수적으로 있는 것들 제끼고 필수적으로 없는 것들 제끼고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내가 경우의 수로 풀어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건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건 극히 드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로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쳐다도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19번으로 보죠. 여기서 보시면 야 이건 너무 쉬운데? 그냥 이걸로 설명할게요. 보세요. x-2가 혹시 이 부등식을 못 풀면 어려워지겠네. 이항하면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되고 1을 더하니까 5가 되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냐면 0, 1, 2, 3, 4 몇 개 있냐? 5개 원소가 있으니까 2호제곱 이렇게 하지 말라고. 물론 그래도 되는데 2호제곱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는 이렇게 해줘요.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논리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0이 이 자리에 있을 때가 있는 집합이 있고 없을 때가 있는 집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거야. 2.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또 2. 그 다음에 2가 3이 4가 이렇게.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2의 5제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나는 훨씬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나의 부분집합에 누가 0이 반드시 있고 1, 2, 3,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여기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된다. 0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얼마가 4는 반드시 없었으면 좋겠어. 선택권이 없는 애들은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있거나 무조건 없거나 이러면 선택권이 없는 거지. 그럼 나머지 0, 1, 2, 3에서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다시 16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이제 뭐 조심해야 되는 건 공집합은 세지 마! 그러면 공집합 하나 빼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 조건들이 조금씩 문제마다 있는 건데 경우의 수로 푼다라고 반드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외우면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안 풀어 나는. 여기 나와 있구나.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외우면 안 돼. m 빼기 k 어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밑에 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 때는 경우의 수로만 무조건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냐면 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다시 얼마? x-2에다가 x-6에다가 0보다 작고 8이죠. 그래서 x가 얼마냐면 2하고 8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했나 모르겠다 나는. 3, 4, 5, 6,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부분집합을 만들 때 3, 4, 5, 6, 7, 8 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3, 4는 반드시 있어야 된대. 3, 4는 꼭 있어야 된대. 선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는 같지 않는데요. 5는 있으면 안 된대. 이렇게 그냥 지워버려. 그럼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택권이 있는 건 누가? 6과 7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6하고 7밖에 없는 거예요. 3, 4, 5, 6. 3, 4, 5, 6, 7. 그럼 얼마냐면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3하고 4는 선택권이 없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부분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야. 5는요. 모든 부분집합에 없겠죠. 그러면 6과 7은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시죠? 정리 잠깐만 할까요? 34분입니다. 먹지 마요. 맛없어요. 그냥 그 자몽만 먹던지 두 개가 섞였어. 자몽에 무슨 한라봉인가 뭐를 같이 해가지고 여름 상품을 만들었나 봐. 자 보자. 마지막 유형인가? 자 12번입니다. A, X, B 당연하죠? A가 X의 부분이고 X가 B의 부분이다. 원소가 개수가 많다고 해서 꼭 원소가 적다 해서 부분집합 되거나 그러진 않는 거 알지? 그 안에 내용물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도 안 외워도 됩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답 문제를 풀 때는 경우의 수로 푸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걸 외우면 이게 사실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A라고 하는 집합은 얼마하고 얼마냐면 2하고 3입니다. B라고 하는 집합은 얼마가 되냐면 1, 2, 3, 6, 9, 18 맞나?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가 A, X,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나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X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2하고 3은 있어야 돼. 그럼 그냥 적어. 2하고 3은 반드시 있어야 돼. 1, 6, 9, 18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해 항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럼 경우의 수인 거지. 2, 3은 필수. 선택하면 안 돼.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꽂아놓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2의 거듭제곱 어쩌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근데 해설지에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푼다고. 안 돼. 그냥 2의 대제곱 16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X를 지정하고 2하고 3이 있어야 돼. 나머지 또 없는 건 없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거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를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냐?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야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끝났는데 몇 개 유형이 더 남아있는 거야. 3개나 더 있어서 이러시. 아니야 빨리 하자. 내 마음속에서 이미 끝났거든. 나는 저게 끝 유형인 줄 알았어. 자 합시다. 잠깐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우의 수로 풀어야 되는 거야.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노력을 해. 알았지? 그래야 좀 더 복잡함. 여기 지금 완전 진짜 대표 문제잖아. 그 대표 문제 아닌 것들도 풀 수가 있어. 보시면 똑같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인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뭐 하면 돼? 전체에서 홀수를 빼는 게 더 낫겠지? 왜냐면 짝수는 적어도 한 개만 있어도 짝수거든. 적어도 하나만 있어도 짝수란 말이야. 어떤 게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얼마? 1, 2, 3, 4, 5, 2의 5제곱에서 홀수로 만드는 것만 빼면 돼. 잠깐만. 1, 3, 5. 맞지? 8개 빼면 돼. 1인 거 3, 5, 1, 3, 1, 5, 1, 3, 5. 2, 3, 5 이렇게 있구나. 총 8개를 빼면 7개를 빼면 되는 건데, 잠깐 봐봐. 이때 너희들 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2, 5제곱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공집합부터 시작해. 맞죠? 그 다음 원소가 이제 하나인 거 이렇게 가겠죠? 원소가 2개인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원소가 5개인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2개인 거야. 얘 세 안 세? 세면 안 돼. 원래 우리가 세야 되는 거여서. 근데 여기서 알아서 빼줘. 그치? 1, 3, 5 부분집 할 때 여기서 다시 빼준다고. 이렇게 할 때 여기 8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때 공집합을 내가 개수를 셌는데 여기서 알아서 또 빼줘. 그러니까 내가 또 빼면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빼면 틀려. 그러니까 그냥 저게 정답이라고. 그런데 저건 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공집합은 어쩔 건데? 공집합은 세는 거야, 마는 거야, 빼고 있었어, 뺐어, 안 뺐어, 이거를 계속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이 대처를 해줘야 돼. 알았지? 그냥 무조건 2의 5제곱 빼기 2의 세제곱 하면 아마 답에가 하나 정도 차이 나게끔 더 크거나 더 작거나 2개 더 작거나 막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을 쓰더라도 자, 공집합의 개수는 여기서도 셌는데 여기서도 빼기 때문에 내가 더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이 정도. 네.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이랍니다. 아주 그냥 나올 거 다 나오네요. 조합이랍니다.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 3개를 원소로 갖고 짝수 2개 이상을 잠깐만. 자, 홀수야 1, 3, 5, 7, 9 1, 3, 5, 9 그 다음에 2, 4, 6, 8 이렇게 돼 있죠. 홀수 3개를 원소로 갖고 짝수 2개 이상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어떻게 할까? 그냥 느낌상으로는 여사건으로 하기 살짝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짝수 2개, 짝수 3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 사실은 이 뒤에가 짝수 하나, 짝수 없는 거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사건을 어떻게 하지? 전체 사건은? 그쵸. 그냥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그냥 얼마 하면 되냐면 5C3 곱하기 4C2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5C3 곱하기 4C3 그 다음에 얘는 5C3 곱하기 4C4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를 생각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위에가 얘거든. 5C3 곱하기 4C1 하나 있는 게 싹 5C3 곱하기 4C1 5C3 곱하기 4C0 짝수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짝수가 하나도 없고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넷이 있는 거지. 근데 일단 기본 세팅은 홀수는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전체 경우의 수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잠깐만 자 이렇게 풀어. 3개밖에 안 되고 여기 3개고 여기 2개니까 어차피 전체 경우 수 구하면 3가지야.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 둘 전체 하면 3이야. 여기도 하나 둘 셋 어차피 3번 계산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해도 돼. 알았지? 얘는 여사건 개념이잖아. 아예 하나하고 없는 거니까. 됐나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 더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 궁금하기도 할 수 있잖아. 홀수가 일단 3개 있고 짝수는 마음대로 있어도 되는 거야. 2, 4, 6, 8이. 그치? 그러면 2, 4, 6, 8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개념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2의 4제곱이 되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홀수 3개의 짝수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홀수 3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뒤에 짝수가 하나도 없고 하나, 둘, 셋, 4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빼기. 뭐 하면 되냐면 5C3 곱하기 4C0 그 다음에 5C3 곱하기 4C1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5C3이 10이니까요. 10에다가 이 녀석들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게 우리가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경우의 수 구하는 걸 못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근데 5개 중에 3개 일단 홀수를 선택하시고 짝수는 0, 1, 2, 3, 4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이 조금 더 생각이 더 자유로운 걸로 풀면 됩니다. 근데 뭐 생각은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이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집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뽑으면 끝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컨비네이션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5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조건이 주어져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유한계가 될 수 있게끔 조건들이 나와 있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형 15번 잠깐 보겠습니다. 유형 15번 보시면 A라고 하는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고 부분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대요. 보시면 집합 B의 부분집합 잠깐만
10 이하의 자연수이고 집합 B의 부분집합의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7이다라는 말은 집합 B의 이게 3이라는 소린가? 그런 거 같죠? 진부분집합이 7개니까 B의 원소는 3개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가 B의 원소이면 10-K가 B의 원소입니다. 이거는 짝꿍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반드시. 따라서 1이면 9가 짝꿍이어야 돼요. 맞죠? 1이면 9가 짝꿍이어야 돼요. 맞나? 여기다 1 들어가면 10-1이니까 9가 되죠. 1이면 9가 짝꿍이어야 돼. 2면 8이고 3이면 7이고 4이면 6이고 5는 홀로 존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요. 잠깐만. 뭐야? 15가 아니야? 15. 15. 15. 집합 B는 누군데? 집합 B는 이런 거 다 돼. 자, 원소가 3개밖에 없어야 돼. 근데 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 5는 필수. 5는 필수템. 5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오는 거야? 19 이렇게. 5는 필수템 5, 28 이거 되는 거야. 5는 필수템이고 그 다음에 37. 그 다음에 5는 필수템이고 그 다음에 46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면 원소가 3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쟤네들이 딱 맞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세트니까 얘 세트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럼 얘는 무조건 2개 있어야 되고 얘 하나니까 3개 되려면 저렇게 세트가 4가지가 나오는데 저 4가지의 모든 세트의 합은 다 1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확인하시고요. 본인들이 조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이제 집합 연산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잠깐만.